안녕하세요. 비욘 드로잉의 아토즈입니다. 오늘은 타원과 스프링 모양 등 여러가지 모양의 선긋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펜은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타원 그릴 때는 HB 연필을 사용했고 용수철을 그릴 때는 테크니컬 펜을 사용했어요.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시하라 가즈코님의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삶에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죠. 이대로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일까? 일, 공부, 인간관계, 집안일 등 매일같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나를 힘들게 할 때요. 그 중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있는데요. 하루하루 이렇게 문제에 떠밀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당장 도망치고 싶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힘든 현실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디로든 훌쩍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 말이죠. 하지만 마음대로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또 다른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정말 하기 싫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 더 이상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성과를 낸다며 또 하루를 견딘다. 이대로 도망치면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건 정말 부끄럽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겨운 현실로부터 멀찌감치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몸도 함께 피폐해진다.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병은 그렇게 점점 깊어져 간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서 정말로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일까? 도망치고 싶어 하면서도 도망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를 올가매므로써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목을 조르는 상황들이 사실은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이거나 주변에서 무턱대고 요구하는 일들이라서 내 삶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일들일지도 모른다. 설사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을지라도 정작 나를 위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니 내일 아침까지 해놔.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현실의 울타리를 훌쩍 벗어나 멀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솟구칠 때가 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당장 눈앞의 일에조차 갈피를 못 잡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무엇보다 도망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과 대면하지 않고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엉뚱한 곳을 응시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추궁하거나 부정한다. 일을 이렇게 지지분일하게 끝을 못 맺는 것은 내 성격 탓이다. 이 정도의 일도 제대로 못한다니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다. 반성해야지. 나의 단점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과단성이 부족하다. 의지력이 부족하니 추진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쩔쩔맬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게 당연하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타하고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마음과 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마음과 마주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현재의 감정이다. 만약 현재의 마음이 당장 그만두고 싶다,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생각과 행동 과정에서 그때마다의 현재 시점의 마음을 무시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의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깔아뭉개면서 자신의 진짜 기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명령을 계속 해왔다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도망치고 싶다고 비명을 지르는 게 당연하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얼마나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런 자신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구나. 오늘의 나는 이런 마음이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면 부디 이런 식으로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로 가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잠시 미국의 문학가 마야 안젤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나 도망칠 하루가 필요하다. 과거와 미래를 의식적으로 분리시키고 직장, 가족, 동료, 친구와 떨어져 존립하는 날.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어떤 해결도 필요하지 않은 하루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근심들로부터 우리는 한 번쯤 떨어질 필요가 있다. 자동차 회사 세일즈맨인 사사의 게니치로는 올해로 직장생활 12년 차가 되었다. 오사카에서 대학을 나오고 곧장 도쿄로 올라와 그해 대기업 자동차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므로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인이 되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그런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의 하루 일과는 일정한 편이다. 오전 8시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 실적 보고와 영업회의를 하고 그 뒤 2시간 동안은 밀린 업무 처리와 거래처와 전화 상담을 한 뒤에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5시까지는 자동차 세일즈를 위해 영업 현장을 뛰어다닌다.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다. 이제는 모든 일이 몸에 익어서 한마디로 숙달된 세일즈맨이 되었다. 신년이 되면 항상 상사로부터 올해도 기대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남보다 뛰어난 실적을 올려왔기에 우수 영업사원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며 회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부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간의 실적을 인정받아 3년 전에는 팀장이 되어 아래로 10명의 팀원들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었고 2년 전에는 오랫동안 연애를 해온 대학 동창과 결혼하여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니 남들의 눈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 세일즈맨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틀에 박힌 일과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판매, 판매, 판매. 매일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에 어느새 자신이 자동차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턴가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지쳐버렸고 이따금 불쑥불쑥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이 머릿속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다 요즘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떠올라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머리를 흔들고 자신에게 걸린 책임을 떠올려봐도 답답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의심 없이 내달리던 예전의 자신이 너무 멀어져 보이고 지금은 앞뒤로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느낌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의식은 크게 타자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나뉜다. 타자 중심은 의식의 눈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타자 중심으로 살다 보면, 다시 말해 의식의 눈이 외부로 돌리면 자신의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이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심할 경우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시하고 억압하다가 종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자기중심은 의식의 눈이 오롯이 자신에게 향한다. 이는 의식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내가 어떻게 분명히 느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되도록이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습관이 들면 내 삶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도 분명히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직면한 상황이 정말로 도망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진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인정도 못 받는 일에 애쓰고 싶지 않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쉬고 싶다는 간절함이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느낌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휴식을 원하는 마음을 묵살해버리고 만다. 그럴 수 없어. 내가 게을러진 것이니 마음 다잡고 더 힘내자. 나는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고 싶기 때문에 노력한다. 좋아하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본다. 그렇기에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억지로 노력하는 태도는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살면서 노력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많다. 노력 없이 이루어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쉬고 싶다는 자신을 억누르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력하면 생각만큼 성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며칠 밤을 꼬박 새워 일하면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바닥까지 지쳐간다. 효율성은 악화되고 심신이 피로해지면 결국 일에 대한 열의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힘든 자신을 무리하게 끌고 온 노력의 결과가 애초에 노력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휴식이다. 일단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하면 집중력을 회복되고 효율성도 향상된다. 그러면 쉬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노동 시간은 감소해도 휴식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회복하니 더욱 더 이득이다. 좋은 휴식이란 그냥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쉬고 싶은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고 싶은 자신, 쉬고 있는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허용하지 못하고 정말 쉬어도 괜찮을까라면서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다.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육체적 피로가 풀릴지 모르지만 기분 좋게 몸과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좋은 휴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왜 매일 하는 일인데도 힘들다고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휘파람을 불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겨워하며 때론 밑바닥까지 기분이 다운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을 힘들어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지 않는 쪽일 것이다. 휘파람은커녕 마지못해 출근한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딘다면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게다가 아무리 일이 중요하더라도 너무 일에 압도되어 살아간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의 문제만큼이나 결론이 단순한 문제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또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을 타자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만 급해지고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매일이 버거워진다. 주위에 속내를 털어놓는다고 해도 나의 상황을 모두 전달하기도 온전히 공감받기도 어려워서 삶의 무게는 더더욱 가중된다. 상사에게 상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능력을 의심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고 심할 경우 배부른 소리 한다는 취급을 당하는 등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진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그나마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와 상담을 해보고 싶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상황에 이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결국엔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치닫게 된다.
그렇게 도간에 든 생쥐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속에 혹시 당신이 있을지 모른다. 그냥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작용을 가하지 않거나 상황의 변함 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별것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것뿐일까? 나는 이 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별것 아니라고 여긴 피로감을 그냥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큰 질병으로 발전한다. 누군가를 대하면서 불쾌감이 느껴지는데도 그냥 쌓아두었다가 언젠가는 분노가 되어 폭발할지도 모른다. 술독에 빠져 지내다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낭비하는 삶에 매몰될 수도 있다. 그냥이 엄청이 되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도 미리미리 그 안에 도사린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신호로 생각해야 한다. 작은 시그널을 계속 무시하면 무감각하게 대응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의 실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게 된다. 자기 몸의 신호에 둔감하면 아무리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덜덜 떨려도 그저 감기 정도겠지 하며 몸의 변화를 무시하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몸 상태, 바닥까지 내려앉은 기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모르는 스트레스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 사실은 몸과 마음 한복판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걸핏하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뱉고 있다면 이미 삶의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더 이상 인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다.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참기 어려운지, 언제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름길이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해결책은 만들어진다. 당신이 만약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꽤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듯이 당장 멈춰야 한다. 그 다음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라.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 그렇게 하면 즐거워할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보자. 하고픈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해진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일을 할 때 너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은 일로서 뚜렷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인으로서는 최악의 평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가 되어버린 상황은 일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무시해온 결과다. 설령 자신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컨트롤하는 데 능숙하다고 자신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현재 의식의 착각일 뿐 무의식은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는 감정이 무의식의 세계에 쌓여가다가 마침내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평소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철저히 구분해서 행동하는 것이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이런 식으로 즐거움이 생기면 삶에 더욱 열의가 생겨서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의욕과 자신감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자연히 커진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오늘 두 번째 그리기를 하면서 이시하라 가즈코님의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삶에 지칠 때 그 소리에 오롯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요.